네, 지금 스튜디오 현장에는 네. 상담 교사, 네. 상담 교사 성나경 선생님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고요. 본인 소개를 본인이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학교에서 전문 네. 상담 교사를 하고 있는 성나경이라고 합니다. 네. 상담하고 있어요. 네. 예. 되게 네. 친절 목소리에서 친절 그러니까요. 묻어나요. 뭐 딱히 뭐 소개를 들어보니까 뭐 저의 소개와 선생님의 직접 소개가 별다른 바가 없었어요. 네. 선생님과 일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저희가 일단 시청자분들께 소스를 좀 드려야 돼요. 예, 그쵸. 네. 뭐 오늘 뭘 했다고요? 10대 청소년들이 고민할 법한 이렇게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그 청소년들의 고민을 저희가 네. 그거 뭐라고 하지?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네. 예. 상담 내용을 고민거리. 분석했군요. 네, 분석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네, 청소년 이렇게 상담지원센터 네. 상담 내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6위부터 선생님께서 한번 찢어주시죠. 네. 그래서 잘 찢어야 돼요. 지난번에. 끝에서부터 살살살. 뜻을 잘 듣는 거죠? 네. 지난번에 방송사고가. 네. 6위. 6위 뭘까요? 네. 정신건강. 정신건강 7.0%. 상담 내용을 분석하니까 정신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5위. 5위. 가족. 가족? 5, 6위가 바뀌었네요. 바뀌었다고 합니다. 5위가 6.8%고 예. 6위는 7%인데, 네. 5위가 네, 6위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저희 소품 담당이 쉬는 날이어서 PD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네. 다소 부족하지만 네.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정신건강이요? 예, 정신건강 가족이. 가족이요. 예.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정서행동 선별검사라고 해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애들이 한 20%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울증도 많이 있고 편집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못 믿어서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환청이랑 환각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정신분열증인데 모르니까 넘어가는 그래요? 학생들도 많고. 그게 20% 정도나? 예, 그렇게. 가족은 뭔가요? 가족은 부모님 이혼, 뭐 아버지 뭐 실직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뭐 재혼 가정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게 데리고 오신 자녀들과의 그런 갈등도 굉장히 많고 시어머니도 자주 나오세요. 네. 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충격, 뭐 이런 스트레스. 것들 스트레스군요. 4위 한번 볼까요? 네. 4위 들어주세요. 역시 이게 뭐 선생님이 나오니까 좀 다르다. 네. 대인관계 12.2%. 네. 주변 친구와 일어나는 친구관계? 관계들인가요? 학교에서 솔직히 제일 많이 오는 게 대인관계인데요. 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표정하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공격적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째려보고 이런 거. 애들이 노려봐서 학교 다니기 싫다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학생들은 때리는 거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대인관계 다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 연우 씨 왕따 당해본 적 있어요? 제가 왕따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항상 좋게 그냥 묻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침묵하는 스타일? 네, 그냥 뭐 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용히 은둔형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에요. 모든 애들이 그렇듯이. 근데 저는 왕따를 당하는 모르겠어요. 저 나름의 좀 영웅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가까이 잡아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처한 학생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좀 초등학교 일이었는데 그 아이는 등치도 좋고 저보다도 좀 산만하고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여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야, 돈 줘. 그때 남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500원 줘, 1000원 줘 하면 그 친구는 너무 착하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너무 화가 나서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걔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걔도 마음이 아프고 걔가 무슨 돈이 맨날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너까지 같이 왕따 시킨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많죠, 진짜. 흔하죠. 흔한 거구나. 표정이 매일매일 흔해요. 네. 뭐 이런 느낌. 진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속상해요. 3위 한번 보도록 하죠. 3위는 아이고. 예. 일단 일탈 기행 네. 13.2%. 이거 주로 어떤 일탈을? 일도 뭐 흡연, 음주는 기본이고 이제 뭐 도벽도 당연히 있고요. 뭐 도벽도 뭐 요즘은 스마트폰을 훔치는 일이 제일 많잖아요. 한 대에 한 25만 원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빈 교실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훔치고 이거를 업자한테 넘겨요. 그러면 이 업자는 이거를 또 중국에 넘기니까 거기서 커미션을 애들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이 돈을 모아서 오토바이 타고 음주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아니, 거의 매일 많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흔한 일이다. 우리는, 난 몰랐어. 많은 일이에요. 그렇군요. 아유, 2위 이거 저 무서운데요, 기대된다. 진짜? 네. 한번 볼까요? 2위. 네. 피디님께서 작업하신 오늘 네. 학업과 진로. 학업과 진로. 네. 역시 7.6%. 아이들이 이걸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받나요? 받네요. 저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예. 안 받아봐서. 이걸로 특히 제일 많이 받아요. 어. 부모님들은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 하시길 바라시고 솔직히 그때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솔직히 한 300명 중에 300등 하는 애한테 의사 되라고 막 부모님이 강요하실 때 제일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런 진로도 것도 있군요. 특히 연예인 같은 거 쪽으로 예술 쪽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도 많이 반대하시니까 애가 막 자해하고 그래도 떳떳하세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솔직히 애가 성적 안 나오고 100점 안 맞아 왔다고 막 입에다 수건 물려놓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부모님이 뭐 변리사든 뭐든 그게 전혀 상관없으시더라고요. 예. 심각하군요. 네, 심각해요. 예. 진짜. 1위가 근데 굉장히 두껍게 붙어 있어가지고 네. 심각해 두렵다 네. 이거 1위가. 뭐죠? 오, 쇼핑, 음란물 과다 이거는 사용 약간 등 그러네요. 컴퓨터, 인터넷 과다 네. 사용이 24.7%. 가장 높네. 이게 다 네.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네. 중독, 인터넷 중독. 이거는 정말 인터넷 중독은 정말 심한 게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게임 캐릭터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제일 심한 거는 음란물이요. 음란물.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네네.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뭐 집단 성폭행 이런 일도 좀 있었고 근데 그 학생이 솔직히 처벌을 그렇게 세게 받지도 않으니까 재판 끝나고 한 달 있다가 또 이런 일 또 일어나고 많죠. 지난번에 네. 안녕하세요에서 야설 쓰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엄마. 네. 요즘엔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야설이란 걸 쓰고 이 상상력 이런 게 상상력. 있구나. 야설을 쓰는 애는 그나마 착한 애죠. 실제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되는 애들이 직접 하는 애들.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실천으로 옮기는 여자애들도 애들은? 솔직히 많이 보니까 네. 되게 쉽게 많이 따라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구나.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는 뭐 저희가 이제 선도위원회를 하면 되는데 이게 벗어나잖아요. 쟤 이쁘네. 그러면 화장실로 끌고 간다든지. 그래서 폭대위가 열리는 경우도 꽤 있죠. 예.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제가 없어요.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지금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네. 감을 못 잡겠네요. 네.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어. 커버해주고 상담해주고. 네, 주로 상담 교사는 뭐 하는 겁니까? 저도 처음에 상담교사가 되면 기대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막, 정말 힘든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진로를 해주고라고 기대를 하고 갔고요. 아니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정서행동 성별검사를 하면 아이들이 되게 우울증서부터 편집증, 정신분열증, ADHD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한 명씩 다 불러서 면담하는데 한 학기가 걸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인관계가 제일 많이 오는데 뭐 어떤 애들이 왕따 당해요, 따돌림 당해요, 애들이 막 욕해서 뭐 카카오 스토리에 욕 올렸어요. 이런 걸로 이제 오면은 걔네들을 또 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 반 상담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그러니까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ADHD든 장애가 있던 이렇게 되면 부모님을 면담에 설득해야 되잖아요.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자기 예. 자녀를 그렇게까지 이제 인정하기까지가 6개월은 기본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셔서 뭐 욕도 하시고 하시고. 그쵸. 내 자녀 문제가 없는데 왜 왜 문제가 네가 뭐라 있냐 뭐 그러냐. 이런 거냐. 네네. 왜 학교에서 아이를 장애 아동을 만드냐 이러면서 막 오셔서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시는 것도 많고. 네.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상담교사라는 게. 그러게요. 딱 얼핏 봤을 때는 상담 선생님 뭔가 되게 편하고 그냥 야구 그거 선생님처럼 있는 이렇게 거 거기에 딱 앉혀서 위험 있네 막 이런 누구 들어오면 뭐 그쵸, 약간 얘기해주고. 보내고. 네.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네. 하시기 때문에 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기억에 남는 예. 거는 지금 현재 사례가 제일 적극적이니까 저희 학교에 탈북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특히 남학생 북한 사회에서 남자들은 약간 60년대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일단 안 통하고 갈등이 생기면 주먹으로 좀 해결하려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도 탈북
새터민이시고 새터민이라고 네,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새터민이시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법률적 지원, 사회복지적 서비스 이거를 또 그 피해 부모님이랑 또 연계해서 뭐 해야 되는 거 뭐 힘들죠. 예. 그럼 친구들끼리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먼저 나간다. 주먹 나가고 술이랑 담배가 거기서 좀 이렇게 밖에 나가면 금방 할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술 담배를 좀 많이 하면 우리나라에서 술 담배 하는 학생 노는 학생이잖아요. 그죠. 또 걔네랑 모이게 되면 패싸움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때릴 때 그냥 주먹으로 때리자고 돌도 좀 들고 칼도 이렇게 좀 나오니까 이게 다 특수 폭행 이렇게 형사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고등학생 얘기예요? 중학생. 네, 중학생. 네. 아, 너무 무섭다. 네. 아 이거 뭐야? 진짜요? 아니 네. 애들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솔직히 길 가다가 좀 어둑어둑한데 애들 모여 있잖아요. 네. 전 여기 오는데 제가 여기 올 시간이면 어둡거든요. 근데 선유도 그 역에 애들이 우르르 네. 모여 있어요. 손에 네. 뭐를 들었는지 담배인지 뭔지 내가 정확히 쳐다보질 못하겠어. 그렇지.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너무 무서워서. 벽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못 하겠어요. 네. 혹시 그럼 그 친구와 뭐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얘기하죠. 뭘 합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갖고 나를 처벌하느냐. 얘네들은 더 나쁘다. 얘네들은 뭐 어떤 애를 불러다가 뭐 무릎 꿇게 하고 혓바닥으로 뭐 모래를 할게 하고 뭐 침도 뱉고 그랬는데 얘네는 처벌 안 하고 왜 내가 처벌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네가 한 행동이 이러니까 이런 처벌을 받는 거다라고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신고한 학생들한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요? 친구인데. 또 이거 설득하는 것도 또 일이고 그렇게 되죠. 네. 신고를 한 학생한테 또 이렇게 가서 얘는 이제 왜 어른들이 그냥 싸우면서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얘는 화해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데 얘 입장에서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두렵죠. 가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또 배신감 느끼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네. 되게 심각했구나. 그러게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세계야. 영화 속의 세계. 진짜 어린아이들이 아니네요, 이제는. 네. 진짜 어린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까? 그렇죠. 많죠. 예. 이제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냥 하나씩 그냥 네. 오늘 뭐 예. 사실 저희는 스트레스도 이제 풀죠. 예. 제일 힘들었었던 게 이제 다문화였었던 것 같아요. 다문화? 그러니까 탈북 세터민이 네. 1년에 3,000명씩 넘어와요. 네. 되게 많은 숫자예요. 네.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10쌍 중에 한 쌍이 다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도 어머님이 조선족이시라든지 네. 아니면 네. 베트남이신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시면 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빈곤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직업이 3D라든지 뭐 여러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버지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고 세대 차이 나고 기초생활 수급자시니까 당연히 저소득이고 그렇다고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또 한국 드라마 보시고 로망에 부풀어서 결혼식을 오셨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부 갈등도 많으시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잘 가르치셔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학업도 당연히 떨어지고 얜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악순환이네요, 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관계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또 애들한테 또 왕따 당한 일도 많고 다문화 가족을 제가 총 15가족을 만났었는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네. 근데 그중에 22쌍은 가정폭력이 많았었어요. 막 아버지가 뭐 술 먹고 때리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맨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그랬었죠. 네. 목 그러한 조르고. 가정 네.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대인관계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따로 되고 친구들이. 본인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뭐 학교 폭력 가해를 하거나 그다음에 절도는 뭐 절도와 거짓말은 같이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물건 훔치고 당연히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또 안 믿고 그렇게 되죠. 네. 이게 그럼 그 요인은 뭡니까? 지금 방금 이제 부모의 어떤 이 경제력도 사실 있고 네. 이 결혼했을 때 어떤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 환경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인은 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원인은 사회 안전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없고 뭐 탈북이나 다문화의 경우에는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것도 너무 부재하고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그런 이해도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사회보장 제도를 받으려면 자녀를 학교로 보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뭐 일을 뭐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옵션이 붙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자식도 대충 키우시고요. 뭐 별로 하시는 일이 딱히 없으시고 그다음에 솔직히 사람이 하는 일 없으면 술 먹거든요. 막 알코올 중독이 생기고 술 많이 먹으면 과격해지니까 칼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정신건강에 대한 너무 무지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학교 폭력 몸만 아픈 것만이 아픈 게 아니고 이 머리 아픈 것도 이것도 아픈 건데 그건 제가 아픈 제일 걱정되는 게 정신지체 아동이에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맨날 애들한테 삥 뜯기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여서 근데 얘를 만나봤는데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거예요. 고2인데 인문계 고등학교였거든요. 알고 걔가 정신지체였어요. 지능검사를 했는데 평균이 100인데 걔가 52였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계속 지나갔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쭉 올라오잖아요. 애가 결석을 안 하니까 그냥 쭉 온 거예요.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정신지체라는 거를 아니에요. 정상인인 줄 알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 증상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좀 그 외모적으로 다 나타날 텐데 외적으로 유감이지만 외모로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맨날 수학 하반이면 부모님들이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한번 지능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내 자식이 지능이 낮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그러면 진짜 많은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제일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지각하는 애들. 맨날 지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구나.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저는 맨날 실험을 하는데 지각을 맨날 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심리검사를 다 해봤더니 그중에 80%가 우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각하는 애들 특징이 또 염색하고 머리도 맨날 치마 줄이고 남자애들은 바지통 줄이고 담배 피고 흡연하거든요. 걔네 숙명의 문제도 있어요. 이제 또 해봤더니 얘가 이제 우울하고 성적은 안 나오고 지능검사는 해봤더니 평균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열등감은 많은데 나는 드러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으로밖에 안 돼. 비행밖에 안 돼. 노는 애가 되지 않으면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건 되게 편해요. 시험을 봤는데 맨날 수학 하반으로 있다. 이거 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숙제를 맨날 내줘도 기억을 못 한다. 그 다음에 뭐 잘 지시사항을 못 따른다. 이런 것도 있고요. 부모님들은 보면 아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랑 대화를 거의 안 하잖아요. 애들이랑 이제 그 동적 가족화를 그리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려놓은 게 본인은 스마트폰 하는 거, 아빠는 TV 보는 거, 엄마는 밥 하는 거. 그림을 그 안에서도 부모님이랑 7살 이후로 별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대요. 걔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시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근데 걔네가 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우범 청소년이 있어요. 노는 애들 맨날 흡연하고 담배 피고 애들 때리고 이런 애들 맨날 불러다가 이제 하면 다 100이면 그렇게 그려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되게 슬프다. 예, 그러게요. 네. 이거 그러면 그 지금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현실적으로 이 교사께서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건? 처음에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례 같은 걸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문제인데 교사를 임용고시를 보고 딱 패스를 했어요. 그러면 뭐 공문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외부 기관이 뭐 있나, 그다음 상담 기법이 아니라 외부 기관 뭐 있나, 어떻게 얘를 도와줘야 되나, 사회복지법 외우고 청소년 뭐 법, 뭐 소년법, 경찰서랑 엄청 친해지고 동사무소랑 친해지고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들 그런 거는 법적으로 많이 해결을 했었어요. 특히 아동학대 많이 당하는 애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안 좋은 애들은 저소득층이 많았으니까 저는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서 계속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게 계속 쫓아다니고 개인 생활이 없어지더라고요.
본인의 사적인 왜냐하면 시간까지.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일하고 네. 끝나면은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고 부모님들이 또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나고 아니면 집도 찾아가야 되고. 야, 이거 선생님 표창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관심을 쏟고 노력을 네. 하면 그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하나요? 절망의 이게 절망의 제일 중요한 표현인가요? 건 부모님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쵸.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져요. 애들이 이제 언제 딱 그나마 보람을 네. 느끼냐면 맨날 수업 시간에 자던 애가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다. 네. 이런 얘기 들을 때 졸업을 못할 것 같았던 애가 졸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기쁘죠. 제가 구체적인 혹시 네. 사례 혹시 있나요? 졸업 어떤 뭐 이런 거 말고 좋은 그래도 어떤 사례 정신적인 그나마? 어떤 이런 네. 걸 이겨냈다 뭐 네. 예,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네. 맨날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 맨날 집에 그 방에 잠깐만 이거 너무 네, 나 네. 흥미진진하다 진짜. 적자가 몇 개인지 맨날 네. 그거 세고 있었대요. 맨날 그런 거 세고 있다 보니까 얘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렇죠. 아무도 자기랑 그렇지, 반응해주는 그렇지. 사람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공부를 봐주는 것도 아니까 학교에서 성취감이 있을 리 없죠. 맨날 자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고 우울지수 너무 높고 자해를 하는데 여기 손목에서 이 끝까지 다 칼로 그어놓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 모르시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랑 정말 상담도 많이 하고 치료 기간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가 나중에는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걔가 나중에 꿈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울증에 심했었는데 극복을 했으니까 저도 나중에 좋은 상담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꿈이 생기고. 공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건 얘가 어느 날 눈 뜨고 못 알아듣는 얼굴이지만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런 좋은 사례도 있는 반면에 네.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네. 1년에 2명. 1년에 2명? 네, 1년에 제가 1000몇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2명이 좋아지고요. 대부분은 다 아니에요. 극단적인 네. 상황까지 간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많죠. 뭐 자살도 있고. 계속 물어보기가 네. 겁난다. 자살도 있고. 예.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사례는 뭐였었냐면 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얘가 맨날 학교를 점심시간에만 나왔어요. 학교를요? 점심시간에만 와서 애들 삥 뜯어서 PC방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는 네. 이제 가출. 중1 때는 혼숙. 이제 뭐 성관계를 일찍 했겠죠. 야, 그건 중1이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얘가 중2 때 집단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제 여자애 한 명을 술을 먹여가서 성폭행을 넷이서 한 거죠. 어떡해. 그런데 이제 얘는 여기 내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행장애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얘가 단기 소년원에서 송치를 하고 또 돌아왔는데 두 달 만에 또 성폭행을 또 여학생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걔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만약에 좀 제대로 상담 서비스도 받고 누군가가 돌봐줬다면 얘가 거기까지 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오토바이 훔치고 절도하고 흡연하고 뭐 성폭행하면 솔직히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러다가 사람 죽이는 건데 네. 걔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좀, 네. 그 친구의 소식은 뭐 지금 알 수는 없는 겁니까? 저기 소년 교도소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영철이나 뭐 김길태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맨 흥분하잖아요. 이제 강한 처벌을 하자고 얘기하지 좀 말고 걔네들 어렸을 때로 들어가면 분명히 유기되고 학대받는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원인이 반드시 맞아, 있다. 원인이 네. 있어요, 진짜. 어린 그런데 시절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네. 처벌만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처벌만 저는 강하게 좀, 해봐야 네. 어차피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전혀 뭐 네. 못 느끼는데 잘못한 것을 왜냐하면 걔네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나이 30에 됐을 때는 솔직히 지금도 죄책감이 없는데 30 됐을 때 죄책감이 생기진 않아요. 그쵸.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아동 학대랑 가정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사니까 이렇게 멀리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충격이실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가슴이 웬일이에요. 먹먹해지네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뭐 그니까요, 애구 다 말하는 게 그냥 구체적인 건 없어. 다 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너무 네. 시골에서 나왔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런 사례를 잘 못 봤어요. 이거 다 화성사례예요. 시골이에요. 진짜요? 와 대박이다. 그럼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그러면 이 어찌됐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가는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4천만 네. 명 정도 되는데 오. 네, 보시고 네. 이 사회의 어른들로서 혹은 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네, 좀 당부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 네, 네. 뭐가 뭐 예. 제 각자 위치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그쵸, 예,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각자 위치에서. 예, 예.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거, 애들을 좀 네. 범죄에 안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생활지도 보니까 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스마트폰 좀 갖고 온다고 작물로 팔아주지 마시고요. 아, 그다음에 가출한 이 여중생을 생활이에요. 예. 가출한 여중생 데리고 성매매 좀 하지 마시고요. 예, 포주하지 마시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부모님 다 왔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14살이니까 14살밖에 행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 나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애들은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사장님들한테 네. 좀 월급 좀 그만 네, 이렇게 착취. 착취하시고요. 집에 좀 보내주셔서 애들이랑 놀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치인들한테 예. 제가 이 사례를 갖고 국회에 가서 얘기했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되게 놀라워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의 45%가 뭐 서울 법대 나오셨다며요. 공부 잘하시고 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가끔 그분들이 계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왜 줘야 하느냐. 그런데 노력을 할 줄 자체를 모르게 환경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게 뭐 그냥 주는 거, 자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있어? 뭐 여기 브라우니 뒤통수에 뭐 대본 있어? 이거 말씀을 야. 진짜 잘하시고 네. 정말 옳은 말만 그러게요. 콕콕 골라서 잘하시네요.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다 보듬어 줬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저희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만 그냥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버리면서 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엔 무관심이었다는 그런 네. 거죠. 예. 그렇죠. 나와 다른 거를 네. 뭐 이해 못하고 약한 것만 밟고 그냥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오늘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네. 너무 또 뜨겁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 너무 저는 짧아.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진짜요? 완전히 몰입했어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네.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내 인생이 우울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끝이 없다는 거, 끝없이 내려간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좀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살지 말고 내 인생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날 사랑해주진 않으니까 그거를 명심하고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네. 애들이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 담배라도 하나 더 피고 애들 뭐 이렇게 네. 꿀밤이라도 한 대 더 때리고 뭐 이러고 싶으니까 나중에 지나면 또 그걸 또 네. 뉘우치게 되기도 하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랑 나 자신이 한 번 망가졌으니까 나 끝이야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집 짓다가도 못 잘못되면 다시 빼서 다시 박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인생은 길다. 네. 우리 사회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관심을 가졌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 고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미래는 더 멀리 가는 거죠. 네. 당장 내 아이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걸 네.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뀌어나가는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상나경 선생님 모시고 상담 교사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들어봤는데 아이들의 너무 미래 아쉬워요.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리고 브릿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